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무원 한국사의 바른기준 선우빈입니다. 드디어 코로나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직 시험이 잘 치러졌습니다. 일단 건강하게 잘 치른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한국사였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지방직에 비해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국가직 9급에 비해서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2018년 국가직 9급처럼 그렇게 고스타일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 시험은 난도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직은 너무 한국사가 만점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점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졌구나, 쉽게 될 수 있구나 생각했던 분들이 국가직 시험에서 2개 틀리고 엄청 좌절하셨는데요. 이번 국가직은 90점, 85점이면 합격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직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실수하신 분들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국가직 시험 보면 일단 난도 조절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여러분 바람직했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3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5번 구제도감, 사료가 낯설었고요. 그 다음에 9번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럼 고려는 출판문화 너무 중요한데 이 사료가 제왕운기에 늘 기본서에 나오는 사료 앞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좀 가서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딱 답이 안 나왔었죠, 처음에. 그래서 좀 사료가 좀 낯설어서 당황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수능 스타일 문제로 그래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서 미 군정기 45년부터 48년이 미 군정기인데 45년부터 46년 1월까지의 미 군정기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중에서 일단 여러분 이 시험은 물론 10문제는 쉬운 문제 있어요. 진성요항 이런 거는 적중이라고 할 수 없죠.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특히 이런 거. 2번 만족 문제. 이 만족 문제 일단은 뭐냐면 사료가 나왔습니다. 만족 사료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취충을 물어봤던 문제. 그리고 다시 여기 14번 김춘추 사료 나왔어요. 그래서 김춘추 사료 나오고 간호놓기 바로 김유신의 활동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20번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 나와서 이거 이후의 상황이 아닌 것을 물어봤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단순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일단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지식 속에서 다시 관련된 어떤 지역 또는 관련된 사건, 관련된 인물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요약집 갖고도 충분히 만점 받은 분들 꽤 계셨어요. 그러나 국가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론, 그 다음에 사료, 그리고 기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국가직 시험 올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노리셨던 국가직 시험이 끝났잖아요. 경찰 시험이 이제 2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9급 시험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끝까지 면접까지 잘 준비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얼른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론 강의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요약 강의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기본서, 모든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기본서 강의, 단과 강의에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설을 들어갈게요. 일단 정근대사, 근현대사 늘 여러분 예측했던 대로 나왔어요. 정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단은 정치사 11문제, 경제사 1문제, 사회사 5문제, 그리고 문화사 4문제, 선사시대 1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스님, 어떤 분들은 사회사가 4문제고, 잠깐요. 사회사가 4문제고, 그리고 여기 문화사, 잠깐 넘어가네요. 문화사가 5문제로 하는데 이거는 왜 다른가요? 이거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인데 동학 때문이에요. 동학은 문화, 이런 종교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밀란과 관계되어서 굉장히 사회적 현상으로 잡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회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전체 시대계관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이미 여러분 시험 당일날 총평과 자세한 해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다 보셨고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국가직 시험을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 기출을 공부하셨고
동시에 자, 동령 문제풀이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동령은 시험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스킬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제가 1월 달부터 어쨌든 7월 초까지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그 문제풀이의 소중한 시간에서 과연 국가직에 적중했던 문제는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또 대비해보면서 자, 여러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자,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사시대 구석기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자,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던 게 1번부터 자, 좀 그러셨다고 하는데 자, 바로 낯선 종성군 동간지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교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교수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서 안에는 있는 내용이죠. 기본서 안에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일제시대 때 1번이 우리나라에는 구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뭔가가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굉장히 열등한 민족이야. 이게 일본의 식민사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역사 발전에서 구석기도 없는 나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구석기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다? 덮어버렸죠. 그 일본의 역사 왜곡의 첫 현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 함경도 종성공 동강진에서 석기와 골각기. 그래서 이게 바로 구석기잖아요. 그래서 구석기와 함께 자, 답은 그래서 자,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사냥, 물고기 이런 거. 자, 다시 반달독할. 자, 벼농사 이거는 자, 청동기고. 2번 넓적한 돌 갈판에 뭔가 곡식을 갈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가 낯설어서 이거 어느 시대인가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갈았어. 자, 이건 신석기고. 그 다음 영원 숭배 같은 사상이 있었죠. 이런 것들 신앙 발생 신석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관계되어서 자, 종성군 동강지 유적지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최충원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가로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거였는데 자, 이 사료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아시는 만적의 연설이었잖아요. 그럼 만적의 주인은 누구다? 최충원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자, 만적이 자, 이렇게 자, 공사노비를 모아서 모의하기를 우리가 성안에서 본계에서 먼저 누구 등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기 주인을 죽이고 천적, 즉 노예 문서 없애고 사만의 천민을 없애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자. 이게 유명한 만적의 연설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최충원 답은 그래서 자, 봉사 10조를 올렸고 개혁을 시도했다. 답은 자, 4번 되는 거죠. 1번 정방 최후였고 야별초 최후였고 이의방 제거한 것은 정중부의 아들이었고 뭐 정중부 아들이 몰라되고 그냥 정중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자, 기족의 동령 시즌 1 3월에 진행됐었죠. 3월에 진행됐던 이 문제에서 자, 3회 9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삼이 효심 나오고 이게 언제냐? 무신정변 때 있었던 자, 밀란이었잖아요. 그러면 무신정변에 있었던 수많은 밀란들 답은 만적 등 천민 등이 신분해방 운동을 전개했다. 답은 일단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시 자, 동령 시즌2에서 자, 5회 15번 문제였습니다. 이 사료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바로 만적의 연설 사료가 그대로 우리는 또 봤던 거죠. 자, 경계 이후 공경대부는 천해 속에서 나왔다. 즉 천민 중에 있었다. 장군이나 재상이 되는 씨가 어디 따로 있느냐. 누구는 장군의 씨고 누구는 노비의 씨냐.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어찌 상전의 매질을 받으며 고생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겠는가.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인의 호적을 불살라 천적을 불살라 우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자, 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바로 여기 요 시기 강하천도가 최후였고 요 앞이 최충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충원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저희는 이런 문제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공부를 하셔라. 이론을 정확히 제가 항상 이 동령에서 이 도표를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무신정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 일단 시기 기억해두고. 그 다음 무신정변에서 조금 난도 있게 낸다면 이 사건들, 지배층의 혼란, 지배층의 사건과 밀란을 막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지방직 서울시에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만적, 이때 최충원이다. 이거 강조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7월 11일 바로 자, 나흘 전에 7월 7일 날
국가직 파이널 특가하면서 차분하게 새로운 거 보지 말자. 5년간 국가직 시험에서 뭐가 나왔고 뭐가 안 나왔는지 보자. 그 안 나온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 바로 여기 특히 무신 직공기가 안 나왔다는 거. 저도 5년 비교해 놓고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을 더 확실하게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이런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드리고 여러분 그 부분을 또 보셨으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무신직공기 워낙 중요한 파트예요. 자, 3번 조선전기 문화.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였죠? 조선전기. 그래서 자 서거정의 동문선 성종 때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다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개화사상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이었잖아요. 이거 바로 동도서기론. 동도서기. 사로 이미 보셨고요. 그래서 동도서기와 관계되어서 우리는 이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위정척사와 개화사상 구별하라. 그 다음에 개화사상도 자 처음에는 동도서기였다가 80년대 들어가면 옹건개화사상 즉 동도서기 그 다음 급진개화사상 변법자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 자 이거는 옹건개화사상이겠고 자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 이 부분이었고 답은 그래서 자 3번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분 오타가 나왔네요.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외양이체론 이거는 위정척사 최익현이 개항 당시 주장했던 거고 그 다음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했다. 이거는 급진개합하고 그 다음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한다. 이거는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물론 이 사회 진화론은 나중에 개화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것 자체를 자 그대로 찍어서 내야 될 문제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물론 이런 동령에서 위정척사 개화사상 꼭 다뤄드려야 돼요. 왜 나오는 주제니까. 근데 그런 좀 자 기출문제 변형한 문제를 갖고 여러분 이걸 적중이라 하긴 좀 그래서 아예 자 기출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보라는 거죠. 앞으로를 준비하신 분들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자 이거는 2012년 지방직 7급 문제였고요. 이 상서문에 나타난 역사의식 여러분 똑같은 사로 뭐 이거 바꿀 수 없죠. 그때 했던 사람들 얘기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문 2개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자 거기 자 기출문제 보세요. 자 갖고 계시니까 1번 외양이체론을 여기는 계승. 자 우리 문제는 뭐라고 됐어요? 주장. 어쨌든 이거 위정척사고. 그 다음 다시 자 여기 옹건개합화 현실 이게 옹건개합화.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었고요. 그 다음 갑신정변 이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2번 문제는 3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3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했다. 여기는 뭐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냥 갖다 그냥 썼네요. 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리고 그냥 여기 자 여기 인물성 이론 이거 뭐였어요? 이거 위정척사로 가는 바로 18세기 호랑 논쟁 중에 호론 이게 인물성 이론이고 이게 나중에 19세기 위정척사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결국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서 항상 위정척사의 4단계 개화사상의 80년대 변화 과정 그런 거를 꼭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 많은 분이 틀리셨던 게 구제도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로. 자, 이 사로가 낯설었잖아요. 자, 5월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내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마땅히 모를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을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서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라. 많은 분들이 이 사료가 낯설어서 답을 해민구로 하신 분이 꽤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구제도감이었고요. 자, 저희가 이런 게 적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의 동령 시즌 1 이때 코로나가 여러분 자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원래 3월이 국가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직이 연기되고 무한 연기되고 그리고 저희 학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 교실 안에서 자 카메라 감독님과 저만 여러분 강의를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문제되면서 이렇게 역병 일종의 코로나 역병이잖아요. 역병의 시대는 출제자는 과거에 이런 역병이 있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 동령 시즌 안에서 이 사료를 갖고 왔습니다. 왕이 명하기를 개경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뭐를 설치하고 여러분 출제자 고민하지 않고 이거 가로놓기. 그래서 이 밑으로 갔잖아요.
요즘에 이게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후빈의 자 동령 모의고사는 좀 어렵지만 주어진 사료들, 여러분 사료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 사료들을 좀 꼼꼼하게 봐라. 교재에 없었던 사료들도 문제풀이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도감 두고 자 결국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을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똑같은 사료였었죠. 그리고 자 우리 이 문제보다 이거는 그냥 이 사료 나와서 구제도가 물어보는 문제였고 사료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 사료 한번 보신 분은 쉽게 답을 맞추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문제는 이 문제보다 더 문제를 높여서 자 다른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워서 이제 여러분과 얼굴을 만나고 강의했던 동령 시즌 2에서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똑같은 문제 다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 고려의 사회제도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자 이거는 문제 유형 적중의 케이스인데 어쨌든 여기서 자 의창이 뭐고 자 동서대비원이 뭐고 의학을 전담했던 거 해민국이고 자 구국도감은 각종 재해에 대비한 임시기구였다. 그 재해라는 게 자연재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질병도 있고 그럴 때 119 구조대 같은 이런 걸 둔다. 그 다음에 상평창 그리고 자 이거는 바로 제2보 고려의 백성을 위한 안정책을 총정리했던 그런 자 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바로 적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자 전체 상황 보시면서 자 요거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자 6번 문제 특정 지역 관련 문제였었습니다. 자 여기는 자 한성 문제였죠. 미추친 이 지역의 역사가 뭐냐. 자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하고 계로왕이 결국 죽었고 자 많은 사람들 잡아갔다. 자 백제 계로왕이 어디서 자기 나라에서 아차성 전투 기억나시죠? 자 바로 위례성 또는 한성이었잖아요. 그러면 한성 지금의 서울이고 이 한성과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문제 자 망이망소에 있는 공주고 문종 때 남경 설치는 바로 자 서울의 한성에 둔 거고 답은 2번이었고요. 진울은 순천 송강사 순천에서 활동했고 태조의 북진정책의 기본은 서경을 자 평양을 서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평양 또는 서경이었습니다. 자 아니면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얘기 하려고 자 이것도 자 우리가 바로 자 7월 7일 날 전개됐던 국가직 자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우리는 2017년 하반기 국가직 구급 문제 보면서 이게 바로 예종 때 사건이었잖아요. 보공관 또는 보공공. 자 키워드는 요거였었죠. 요게 키워드였고 자 이건 예종이다. 그래서 예종의 업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 남경 관련 얘기를 굉장히 설명을 꼼꼼하게 했었죠. 제가 여러분 교실에서 자 그 칠판에 이걸 막 썼던 게 기억나네요. 어쨌든 자 일단 문종이 남경을 처음 돕고 나중에 숙종 때 이 인물 기억하자. 김희재의 건의로 다시 남경 개창도감 두고 어쨌든 남경 건설을 하려고 했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자, 이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7번 흥선대원군 문제. 그럼 키워드 뭐예요? 조선군. 자, 미군. 돌 던졌대. 그래서 이거는 자 신미양요 때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미국에 한 사병이 쓴 일기에 조선 사병들은 정말 놀라웠다. 그들은 총알이 없어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고 나중에는 자 바다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래서 그 미국 병사 놀랐던 그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신미양요고 평인양요, 신미양요, 흥선대원군 때 얘기잖아요. 자 흥선대원군의 주요 업적 중에 자 특히 호포제 또는 동포제 양반의 모든 특권 없애고 모든 남자들 정남들은 자 양반부터 천민까지 자 군포를 내게 했던 제도였었잖아요. 그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뭐 2, 3, 4는 자 크게 얘기할 거 없고요. 자 그럼 또 우리는 이런 문제와 함께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기족의 동령 시즌 4에서는 자 사회 15분 문제 미추진 글. 자 우리가 너무 대원군이 안 나왔다. 그래서 대원군 사료 나오고 그의 정책은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는 의정부 상공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죠. 축소가 아니라 비변사를 축소 폐지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군역제도 개혁 호포제 실시 모든 남자들 군포내게 했다. 또 강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것도 봤었었죠. 마지막 특강 때 다시 5년간 그동안 국가직 시험에서 나오지 않은 주제가 뭐냐 이 파트에서 계약위에서 바로 흥선대원군
그래서 대원군과 양료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긴 여러분 그날 했던 자료를 갖고 와서 OX까지 있네요.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기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자, 이 근대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군은 자, 고종이 12살에 왕이 올라가면서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10년간 즉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대원군 집권기 요 시기에 사건 순서 맞히는 문제도 되게 좋아하는 국가직 또는 지방직 패턴이죠. 앞으로 또 이렇게 꼭 공부하십시오. 다시 자 8번 문제입니다. 삼국 발전 과정. 이런 패턴 너무 많이 보죠. 자 낙랑공 추출 4세기 초 미천하 광개토 대항비 건립 뭐야 5세기 장수왕 자 살수대첩 자 612년 그리고 안성 싸움 645년 고구려 멸망 668년 근데 자 이 기간의 사건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 4번이잖아요. 신라 매수성 이건 뭐예요? 고구려 멸망되고 이제 신라는 당과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당과 손을 잡아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당의 한반도 야욕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 나당 전제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자 매소성 싸움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는 기벌포 싸움.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패턴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이게 요즘에 패턴이기 때문에 자 문제 유형을 보시라는 얘기죠. 계속 자 이거는 1월 달에 가장 문제풀이의 기본 단원별 자 기적의 자 동령 실전 300제에서 고대사의 17번 문제였습니다. 살수대첩, 안성싸움, 황산벌 전투 그리고 문무왕치기, 매수성 이 사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미 많이 다뤘던 거죠. 거의 이건 이런 게 이제 거의 일치한 문제였고요. 또 하나 다시 기적의 동령 시즌 2 5회 12번 문제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또 중간만 볼게요. 살수대첩, 무열왕치기, 고구려 멸망 그러면서 자 무열왕치기하고 자 신라와 당이 나당 전쟁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제가 올해 문제풀이에 제목이 뭐였어요? 기적의 동령 모의고사. 이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과 적중이다. 기본을 잘하자. 왜냐하면 문제가 여러분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럴 때 우리가 기본은 특히 2세부터 7세기 보시면서 특히 2020년 7세기 상황이 진짜 중요하다 강조했었잖아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자 백제 멸망 그리고 다시 문무왕치기 고구려 멸망 그리고 이어서 자 이제 나당 전제 자 사비성 공격 자 매수성 싸움 기벌포 싸움 그리고 신문왕치기 이런 게 기본이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패턴은 너무나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 100문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봐두고 그리고 이런 연표 사건만 한 2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취재자가.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문제 패턴을 본다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론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요. 이번 문제풀이도 바로 기본을 더 충실한 그런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9번 문제. 자,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셨던 사료였죠? 이거 만점 방지형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왕운기. 자, 이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료도 알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자 신이 이 책을 편집해서 임금한테 바쳐요. 임금의 명령으로 자 책을 만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책을 써서 임금에게 바쳤죠. 자 중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썼고 동국 즉 우리나라는 자 당군에서부터 본조 즉 고려까지 썼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제왕운기였잖아요. 제왕운기는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당군에서부터 고려까지. 그래서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봤던 자 역사체 충렬왕 때. 그래서 답은 자 3번인데 많은 분이 당황하셨어요. 왜? 좀 익숙치 않은 사료여서. 원래는 모든 기본서에는 이 뒤에 사료가 있거든요. 요 다음에 그래서 자 이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취재자가 고민을 했다라고요. 뭐냐면 요거 4번. 자 왕명을 빼보세요. 이거 빼고 당군에서부터 고려말까 역사를 노래 즉 서사시
또는 한자로 뭐 영사시 이런 말도 쓰잖아요. 서사도 물론 한자지만 자 시로 썼다. 이거 바로 지향운기잖아요. 근데 요거 왕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명이. 그래서 이 왕명 쓴 것은 좀 낯선 거지만 이건 세종 때 동국 세년가라는 책이에요. 물론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는 출제가 좀 잘 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틀리셨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앞으로 자 이런 사서도 여러분 정확한 사료도 물론 보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용, 이 사료가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자 그런 걸 보시면서 키워드를 잡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료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잘 낸 문제였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만점 방정 문제 누가 봐도 여러분 10번 문제였죠? 10번 미군정기. 사실 저는 이제 시험장에 가지 않았고요. 저희 이제 시험 본 저희 제자가 시험 보고 나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 작게 보이는 거여서 이 도표를 안 봤죠. 일단은 빨리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과연 내가 수험생들의 시간을 잘 보람되게 해드렸는지 이게 정말 제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이게 너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보는데 그냥 이거 안 봤어요. 그냥 다음 그래프 미군정기구나. 미군정기. 그러다 보니 보기 지문이 다 맞는 지문이란 말이야. 미군정기에.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뭐야. 이거 이재거리네? 이랬는데 결국 보니 시기 문제였죠. 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1945년 8월부터 1940년 1월까지. 그래서 뒤통수 맞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는 1946년 9월에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10월달 대구에서 여러분 대규모 데모가 있게 돼요. 이걸 계기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자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해라 이런 자 요구하면서 민중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그동안 안 봤던 문제 패턴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보세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의 책에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기본서를 갖고 왔습니다. 기본서에 자 저희 선학사 2020년 기본서 1022페이지에 미군정기의 경제침탈 그래서 뭐 신항공사 두고 그다음 귀속재산을 자 어떻게 넘겨주고 자 귀속농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뭐 소극적이었고 그다음 미국 자유화 정책을 폈는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은 더욱더 자 일부 상인과 자 지주의 매점에서 쌀값이 올라가고 덩달아 다른 물가 다 올라갑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철도 노동자의 9월 총파업 이후 10월 1일 대구에서 파업이 일어나면서 전국적 확대. 이때 민중은 쌀 공출, 즉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데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출제자는 바로 여기까지를 집어넣고 자 1940년 1월까지 도표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을 물어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좀 기본 강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가르쳐드렸으면 여러분이 이 한 문제를 맞추시면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러나 자 출제자가 만점을 막기 위해서 냈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상황들 이 문제는 사실 틀려도 이번 시험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만점 방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설령 틀으셨어도 일단 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수집제, 토지개혁 이런 거는 이 뒤의 상황이었다는 거. 자, 이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다 미군정기 여러분 해외에서 사람들 들어오니까 곡식은 점점 부족해지고 또 하나 38선 분황 점령되면서 자 1번이 어떻게 했어요? 38 이북은 자 이런 공장지대도 없고 여기는 농업지대였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자 이제 엄청난 이런 여러분 뭐 식료품 등 이런 생산에 자 부족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자유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여러분 경제 혼란이 왔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엄청난 자 이런 사회적 혼란이 왔고 그러면서 결국 46년 자 9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이제 마구 여기저기서 여러분 데모가 일어나는 시기로 가면서 사회적 혼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만점 방지용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 진성여왕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는 적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나왔구나, 난이도 하구나, 원종 NO의 난. 자, 진성여왕 때 우리가 진짜 강조했던 거 최치원이었고요. 자, 다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를 위해서 이 문제. 2018년 서울시 기술지 9급은 원종 NO가 나와서 자, 진성여왕 때 상황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성여왕 때 3대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 그의 2018년 서울시 7급은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 낸 거죠. 다시 자, 진성여왕 내고 싶은데 이 사료 너무 뻔해. 원종 NO 이미 냈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다른 사료 진성여왕 때 원종 NO의 난이 자, 진성여왕 때 최초의 밀란이었지만 이어서 적고적의 난, 온갖 난들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 혼란. 그래서 오히려 이걸 집어넣고 최초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건 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그래서 진성여왕 때 사건이 아닌 것은 후고구려 건국 이거였었죠. 그러면서 나머지 다 진성여왕 때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출제자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출제자의 문제 패턴을 보면서 더 기본서에 주력하십시오. 기출문제는 패턴만 보시고 왜냐하면 또 똑같이 내지 않고 이 사료를 또 바꿀 수 있고 또 이 사료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또는 자, 이런 3대목 관련 이 내용이 들어가서 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패턴만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뭐다?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12번 독도. 여러분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일단 1번에 은주시청 합기 17세기. 자, 1번에 삼국 접양지도. 1번에 태종과 문서. 그리고 1번에 심한해영 고시. 자, 이 중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얘기한 거 웬만한 자료 다 독도는 다 1번이 우리 거라고 얘기합니다. 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독도를 강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뺀 나머지가 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태종과 문서는 제가 정말 10년 전부터 여러분 시험 들어갈 때 학생들한테 야, 태종과 문서 올해 좀 보자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본에 더 주력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태종과 문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1876년의 강화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일본 관청 문서의 태종관에서 일본 최고기관 태종관에서 저 독도는 자, 울릉도와 한섬,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하고 즉 우리나라 즉 일본이에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일본 최고의 권위 갖고 있는 관청에서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 문제 일본 까불지만 할 때 우리 태종과 문서 하나 갖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또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주력하자. 자, 2017년 국가지 9급 문제였고 또 이거를 우리가 언제 봤어요? 1년 전에 봐서 지금 기억 안 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내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시험 마지막 나흘 전에 7월 7일 국가직 5년간 파이널 특강 이거 여러분 요청해서 다시 해드린 거잖아요. 지방직에서 그렇게 해드린 게 너무나 자, 적중이 돼서 그게 다 나와서 뭐 안 나온 거 뭐였다. 옥조 박은식 안 나왔다. 그런 게 다 나왔고 여러분 유네스코도 다 다루던 거 바로 나흘 전에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지식 갖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만점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청으로 다시 국가직 요구를 해드렸는데 자, 이 문제였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은주시청 합기 이거 냈고 자, 2번 삼국 접양지도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뻔해서 이게 지금 4번이고 이게 바로 1번의 심한해영 고시 1번이 독도를 강탈했던 얘기잖아요. 진해 영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조선국교 제시말 내탐서 이것도 역시 1번이 우리 영토 이 세 가지는 다 1번이 독도는 조선 땅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출제자는 이거 대신에 태종과 문서를 집어넣었잖아요. 태종과 문서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출에서 독도 관련 문제 이거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사료로 가는 거죠. 우리의 기록. 그래서 이런 우리 기록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그 기출 문제를 변형을 시켰고 출제자는
동일한 출제자가 또는 국가직 기출문제 갖고 이렇게 변형시키는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 꼭 갖고 될 부분입니다.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자, 13번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 문제. 자, 문화통치 시기, 일제 문화통치 시기에 한글신문 발행이 허용되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좁혀지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그래서 이 신문이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자치운동을 모색했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실렸던 신문이잖아요. 그럼 이건 동아일보란 말이에요. 자, 동아일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문자 보급운동 중에 분화로드 운동. 1931년부터 34년 운동이었잖아요. 이건 시기 물어보는 문제에서 잘 나왔던 문제. 그래서 답은 자 2번이고, 그 다음 한글 보급운동에 제일 먼저 나섰던 즉 문맹 퇴치운동, 이거 조선일보였고, 그 다음에 개벽, 이거는 천도교였고, 그 다음에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 이거는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 뭐 4번까지 몰라야 되지만 동아일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또, 자, 이것도 뭐 적중이라게 하기 뭐해서, 자, 기본에 주력하자. 자, 우리는 기출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여러분, 답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눈이 강조했잖아요. 기출문제 활용법에서,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저 너무 기출문제 많이 봐서 답이 보여요. 그럴 때 다시 사료를 봐라. 사료를. 자, 여기 다음 법원지 문제, 다음 주장이 발표된 시기였잖아요. 이게 바로 조선민족은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이 조선 안에서 자 1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책 결사를 조직하자. 이게 자치 참정론, 타협적 민족주의 한마디 친일파였잖아요. 이게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몇 년에 이 문제는 몇 년에 발표했어. 그래서 1924년에 발표했어. 그래서 답은 지금 여기서 답은 어쨌든 요 1924년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고,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럴 때 우리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 사료란 말이에요. 이 사료. 이 사료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하는 신간회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간회 얘기할 때 출발은 이 사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광수의 이 사료.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는 이걸로 갔네요. 이광수가 이게 민족, 자, 바로 이 문제가, 자, 이광수가 얘기했던 바로, 자, 이 자치운동, 민족적 경륜. 조선은 새롭게 가야 돼라는 민족적 경륜을 발표했던, 자, 신문사가 뭐고, 이 신문사가 무슨 역할을 했나, 이렇게 문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 사료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광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뭐 인물사 끝까지 볼 거 없지만 그는 결국은 타협적 민족주의였다, 친일파였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거를 한번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기출문제 갖고 이론을 다시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14번 문제. 자, 김유신 문제였죠. 김춘추가 나왔습니다. 김춘추 하면 화랑 김유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요건 근데, 자,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죠. 자,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서 얻고 돌아와서, 자, 누구를 보고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다. 그러자 누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라 유언과 신령에 의지하여 2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서 이십성을 빼앗았고 그들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백제하고 싸움, 황산벌 전투, 이거잖아요. 자, 이때 백제는 개백이었고 신라는 김유신이 갔던 거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김춘추, 김유신, 개백 이렇게 가는 거. 자, 2번으로 가면 절대 안다고죠. 이건 뭐, 자, 원강 스님이고. 그 다음,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왕. 이건 김춘추잖아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올해 2020년 경찰 1차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바로 김춘추가, 자, 바로 이 나당동맹 맺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가는 문제도 있었었잖아요. 이거는 뭐, 김인무이라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 이 신라 7세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서울과 중인 관련 문제였었죠. 가나 신분증. 자,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자, 원하는 쌓으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자, 하늘의 이치다. 모와 모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한 일로 몇백 년이 되었다. 자, 이제 키워드가 이거죠. 가는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 은혜를 입어서 문가는 승문원, 무가는 선조가 임명되었어. 그런데
우리들은 홀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하지 않겠어. 자, 가는 누구다? 예, 서얼이고. 나는 자 바로 이 중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서얼을 때로는 중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자, 이 서얼의 신분상승 운동이 나에게 영향 줘서 이들이 철종대 대규모 데모했고, 물론 이들의 데모는 실패하죠. 그 다음에 나는 영주와 정주의 사회적 개혁 분위기 속에서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다시 가는 정조 때 귀장과 검사가 들어, 여러분 정말 강조했잖아요. 선후배 제자들은 다 외우시죠? 4명이 귀장과 검서간 새로운 청려직에 올라간다.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그리고 서희수. 그러나 서희수까지 몰라야 되지만 우리는 유득공, 박제가는 진짜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그건 난이도 그냥 중하 수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나는 주로 기술직이었고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물을 바탕으로 좀 잘 먹고 살았어. 신분상승 운동을 추구도 했어. 이런 얘기. 양반으로서의 그런 어떤 계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중인이었지만 거의 양반처럼 살았다. 자, 그러면 우린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적중의 페이지 볼게요. 이것이 적중이다. 문제 자 100% 적중이죠. 미추진 가, 나, 동령 시즌한 3회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청과 언어가 아주 달라 의사소통과 외교 업무를 맡은 누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승진의 제안을 받으니 억울합니다. 이거 누구였어요? 자, 중인들. 그다음 나는 우리는 명문세가의 후손이었지만 차배소생. 그래서 이거는 서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늘 기본 수업부터 얘기했죠. 중인은 어디가 주로 나온다? 조선 후기가 주로 나온다. 조선 후기 중인과 서얼의 변화. 그래서 이런 문제 보셨고, 특히 여기 자, 이 서얼들 정조 때 귀장과 검사. 그러면서 제가 이 문풀에서 특히 유득공, 박제가 이런 인물을 무지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그냥 여러분 쉽게 봤던 문제니까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좀 땡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동학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천.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아, 동학이구나. 동학과 관계되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답은 이거였었잖아요. 이거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번 이거는 천주교고 순조 때 대규모 박해. 자, 그 다음에 이 사상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하래 평안도에서 이건 홍경래난. 그리고 4번 네 번째 이거는 자 진주에서 시작돼서 정옥적으로 가는 임수밀란이었잖아요. 항상 강조했죠. 홍경래난, 임수밀란은 동학과 관계없다. 이거는 강조했던 기출 지문을 그냥 하나를 여러분 4개로 두 개로 쪼개버렸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주는 문제였고요. 자, 이런 문제 저희는 또 다뤘습니다. 동학과 천주교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동령 시즌 안에 7회 13번 문제 가. 이거는 천주교고 나는 자, 서두로서 사람을 가르쳐 하겠는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학 얘기였었잖아요. 인내처 너무 쉬워서 조금 다른 사로 집어넣어서 어쨌든 자 2대 교주 자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펴냈다. 이 종교는 더욱더 국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문제 안에 제가 이 사료 안에 문제가 몇 개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천주교 정확히 한번 정리하고 자 동학 한 번 더 정리하고 동학은 여기보다는 어디 가서 잘 나온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더 잘 나오는데 워낙 동학운동을 많이 얘기하니까 다시 원론으로 1860년 동학과 관계된 얘기로 갔던 문제였네요. 어쨌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그대로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령에서 우리가 많은 훈련했지만 시험지와 거의 같은 그런 문제도 많이 만났다는 거. 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자, 현대사 경제 문제였으니까 너무 기본이죠, 이거는. 자, 1977년 100억 달러. 그 다음 2차 석유파동 1979년. 이 79년은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해였잖아요. 그 다음 자,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자, OECD. 그래서 1990년 자, OECD에 가입하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냥 1800이 아니라 198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금리, 저유가, 저개발 이게 3조 호황. 이게 바로 전두환 때니까 고민할 것 없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난이도 하의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 이 문제와 관계되어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다뤄봤잖아요. 이것이 적중이다. 기적의 동령 시즌 1에서 6회, 자, 6회, 8번 문제였네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옳은 거. 그래서 50년대,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정책으로 옳은 게 뭐냐? 다 여러분 틀린 지문이 들어갔었고, 자, 특히, 자, 4번에 80년대 3저 현상 또는 3저 호황에 따른 한국경제 고속성장 맞습니다. 그러나 뒤가 틀렸죠? 노동운동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결국은 서서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운동을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강조했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거였고요. 자, 나머지 어쨌든 자 여러분 이거는 자 마산 익산의 수출 자유무역시대 이거는 3차 경제개발이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두 차례 경제개발 계획으로 경제 대의존도가 크게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 알고 그 이후에 결과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좀 더 난도 있는 문제를 만났었고 어쨌든 이번에 자 이 문제를 또 그대로 만나셨네. 이걸 단지 도표화 시켰다는 게 차이잖아요. 전자칠판이 너무 여러분 지금 자 많이 썼나 봐요. 잘 먹히지가 않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8번 자 이 문제 치안유지법 누군지 아세요? 누구나 다 아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1925년 치안유지법. 근데 치안유지법은 강조했었죠. 치안유지법 언제까지 있었다? 1925년에 제정되어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야 없어진다. 45년에.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연히 답은 학도지원병. 자, 이거와 관계돼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학도지원병 1943년이었는데 자, 나머지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태영령. 이거 언제였어요? 이거 일제침략 1단계였고 자, 1912년에 이게 제정돼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태영령은 3.1운동을 계기로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1단계만 있었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은 2단계 1924년에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2단계 여러분 이거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예, 자 3단계 이렇게 얘기해도 풀 수 있는 거죠. 치안유지법은 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산 장려운동 1922년에 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모락모락 있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22년, 자 23년 절정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거와 함께 요 시기의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1925년부터 1945년 우리가 해방되는 그 공간까지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이 적중이다. 자, 사료, 그리고 문제, 그 유형 그대로 적중했죠? 자, 이거 여러분 이 기적의 동령 시즌 4 마지막에 제가 자 6월 7월에 했던 문제였습니다. 1회 15번. 이 법령이 제정된 이유잖아요. 똑같대요. 문제. 자, 이 문제는 이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이 법령이 제정된 이유. 그러면 1925년부터 자 1945년까지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없어진다. 그러면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치안유지법으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검거됐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자들만 검거된 게 아니라 민족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검거됐고 그들이 또 자 일정 기간 자 이제 그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그들을 끊임없이 자 감시하게 한 보호관찰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18번 문제 1번 태영령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 이거 2단계 자 연처 전매령 2단계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건 뭐 거의 여러분 자 요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은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기본. 기적이란 결국 우리가 기본을 잘해야 그 다음에 적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제의 어떤 단계별 내용이 들어가고 그 시기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또 문제 바꿔볼까요? 여러분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태영령 들어가서 태영령은 1912년부터 3.1운동 직전에 이제 3.1운동 때 없어지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요 시기에 관계되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요 시기와 관계해서 좀 더 고난도로 갈 수 있는 문제도 만날 수 있으니 자 공부하실 때 꼭 정확한 개념 잡고 가십시오. 자 똑같은 사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또 이런 문제. 그럼 아까 동령 시즌 1, 2에서 또 강조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천황제나 사유제에서 부정하는 운동, 이게 치안유지법. 그러면서 또 우리는 자 태영령,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조선교육령이 총 4번 있는데 이거는 몇 차냐? 2차. 그래서 1번에 중요한 자 식민지 정책을 자 순서를 알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풀었었습니다. 이렇게도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치안유지법 사료를 정확히 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조선 후기 향촌사회. 여러분, 향전이죠, 뭐. 그래서 이미 이건 너무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난이도 하의 문제였고요. 경제서 유양수는 조선 전기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조선 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또 저희가 다뤘었어요. 자, 기적의 동령 시즌 1에서 7회 19번 문제. 다음 시기 향촌사의 모습. 이게 향전이잖아요. 영덕의 구양은 사족이고 소위 신양은 모두 향리와 설의 자식이다.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 신양들이 향교 주관하고 구양들과 서로 마찰. 이게 향촌에서 싸움 향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 뭐 거의 이거 뭐 문제 완전 적중이죠. 그래서 이 시기 상황 좀 더 꼼꼼하게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향전 나와서 그냥 조선 전기냐 조선 후기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뭐 하나 꼰 게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오히려 저의 모의고사는 좀 더 꽈서 자 조선 후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래서 답은 일단은 4번이었잖아요. 수령과 결탄과 분홍치기. 한국사에서 완전히 이런 거는 함정 단어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사료에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사료가 너무 많이 나오죠. 역사는 사료학과 학문이에요. 자 사료 봤던 사료야 됩니다. 자, 이 사료가 뭡니까?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 영, 미, 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진이 일본을 격폐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데 가장 유연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며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계 전투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바로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 1941년에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12월에 발표했어 라고까지 공부하신 분은 안 계세요. 이건 몰라야 돼요. 그냥 41년. 그럴 때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광복군 김어몽 이끄는 조선의용대. 자, 광복군은 1940년이고 조선의용대가 통합된 것은 1942년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 자, 광복군의 마지막 활동은 꼭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대일대독 선전 포고문 이후 1942년 조선의용대가 통합됐고 1943년 연합국의 일원이 돼서 우리는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했고 그 다음 김어몽의 친구 김두봉은 중국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1942년 조선 독립동맹,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 몇 년? 1942년. 다 그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이고, 자, 요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강령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건국강령도 잘 나오는데 이게 41년. 이거 단독 문제였었죠? 여러분이 아 이거는 11월이고 이건 12월이야 이렇게 공부하신 분 안 계세요. 근데 출제자가 그래도 2018년 국가총동원령 얘기하고 국가총동회 몇 월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를 냈었지만 그 위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는 연도를 좀 얘기하고 싶으면서도 이거 정확히 11월인지 12월인지 몰라도 이 사건 진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잘 낸 문제예요. 여러분 11월이냐 12월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 사료 좀 낯설었어요. 이 사료도 당황스러웠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또 봤던 사료입니다. 자, 이것이 적중이다. 기적의 동령 시즌 1에서 2의 5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20번 문제와. 자, 우리들은 3천만 한인, 여기는 한국 인민, 여기는 그냥 한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호주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자 그대로 축하한다. 1번을 쳐서 무찌르고 동아시아를 재건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뭐요? 한국 전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한 개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대해서 전직을 선포한다. 이 사료 나와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얘기했고 외무부장 조서왕이 발표했던 바로 이 자 대일 선전 포고문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이거 문제 완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자 1941년 이후 사건 해서 학도 지연병 43년. 자 정신대 동원령. 이건 동원령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원령과 관계돼서 다 이 이후의 상황이었잖아요. 자 3차 조선 교육령은 38년. 창씨개명은 그 앞의 상황. 그래서 지금 이 41년을 기점으로 앞뒤 여러분 요거를 보는 문제를 봤었고요. 그래서 요런 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적중대 문제였었네요. 어쨌든 여러분 자 이 국가직 시험을 보고 이제 올해는 지방직이 먼저 있었고요. 국가직이 드디어 7월에 더운 여름에 있었네요. 많은 분이 지방직이 너무 쉬워서 국사 100점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국가시험에 국사가 제일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카페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이번 시험은 만점 안 받아야 돼요. 지방직은 95점, 100점이 돼야 되지만 이번 시험은 자, 뭐 조금 여러분 좀 뭐 행정직이나 검찰직이나 조금 여러분 이런 컷이 높은 직렬은 90점, 85점 돼야 되지만 또 다른 과목 국어와 영어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정말 이번에 좀 아니다 싶은 분들은 얼른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 기본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요약치기에서 시작하지 말고 다시 모든 걸 백지화시키고 기본서와 기출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시되 자 이번 시험이 잘 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고 스타일의 지엽적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는 없고 자 시기적인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그런 시기와 관계돼서 구제도감 이런 거 자 적절한 문제였고요. 자 동시에 자 우리가 이런 뭐 나머지 치안유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굵직한 기본 주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늘 자, 바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자, 빨리 합격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